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SNS상에서 최근의 테슬라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자, 테슬라 모델 YL을 비롯해서 중국에서 테슬라의 인도 시기가 조금 더 늦어졌다라는 겁니다. YL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 다른 라인업들도 내년 2월 인도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지금 작년 이 시기와 비슷해서 보면 작년 이 시기에는 오히려 받는 것에 있어서 더 짧았어요. 지금보다. 반면 지금은 4에서 6주. 그래서 사실 테슬라의 판매가 부진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있지만 테슬라는 최대한 잘 찍어내고 있다. 오히려 미래 주문 정도는 예상보다 연말 넘어가는 시점에서 오히려 더 좋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년인 한국이 변수인 것 같아요. 진짜 한국에서 그 AS 센터를 2배로 늘리겠다라는 주장이 단순한 게 아니다. 결국 엄청나게 이젠 계속 팔아치우겠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올해만 국내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팔고 그게 아니고 진짜 한국 시장은 최대한 먹겠다라는 게 아닐까. 그래서 뭐 판매 전 시장도 늘리고 있고 그다음 서비스 센터를 2배. 조금 무섭죠. 그래서 과연 내년에는 얼마까지 팔까? 지금 정도에서 보면 적어도 올해 이상. 그렇다고 하면 전기차 시장은 거의 초토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는 이제 보조금이 있으니까 중국이야 뭐 사실 어차피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죠, 구매자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중요하고 그게 3월에 요이 땅 해서 간다라고 할 때 아무래도 연초에 한국 쪽으로 물량을 좀 많이 보내는 게 아닐까. 그래서 보시면 작년 이맘때보다 오히려 지금 인도 시기가 좀 더 늦어졌고 내년 2월에 인도됩니다라고 해서 좀 늦게 미룬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기에 물량들을 그냥 단순히 연말이니까 생산을 줄이는 것일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그 물량을 1월, 2월 넘어가는 그 시점에 어느 쪽으로 많이 몰길래 원래 많이 공급하는 중국 쪽에서 이렇게 조금 길어졌을까? 예전보다. 거기에서 혹시 한국 쪽으로 좀 미리 보내놓을 게 아닐까? 1월, 2월에. 그래서 내년에 연초부터 보조금 나오기 시작하면 또 전쟁이 벌어지겠죠. 과연 거기에서 국산차가 대응할 차량이 지금 일단 신차 계획은 없죠. 고 3월 이전에. 그래서 기존 차량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그다음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 중에 하나에서 기자분이 타신 것 같아요. 그 소감을 쭉 보면 운전은 항상 저에게 귀찮은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모델 Y에 운전을 맡기자마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차가 스스로 교통체증을 헤쳐나가자 긴장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9월에 연방 전기차 세액공제가 만료되기 며칠 전 7.5년 된 모델 3를 FSD가 장착된 모델 Y로 교환했습니다. 자, 기존 차를 굉장히 오래 탔습니다. 테슬라를. 저처럼 운전에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쉽게 굴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차의 코드와 센서에 조용히 굴복하며 교통체증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운전기사보다 더 나은 존재가 생겼습니다. 제 차는 지치거나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등에 덜컹거리거나 교통체증에 웅웅거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감 있게 거의 완벽하게 가까운 침착함으로 운전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술이 우리를 게으르게 만든다고 걱정합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경우에는 기술이 더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주행의 리듬을 믿는 법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작은 기적입니다. 나는 차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 기존의 모델 3를 꽤나 오래 탄 사람, 7.5년 탄 사람이 FSD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도저히 못 참고 차를 모델 Y FSD 되는 걸로 바꾼 거예요. 그러고 그러니까 하드웨어 4.0이니까 좀 더 최신으로 바꾼 거겠죠. 기자분이면 뭐 돈이야 연륜 넘치니까. 근데 굳이 바꿀 필요가 없었던 걸 FSD 때문에 바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경험하고 있는 FSD는 삶에서 엄청난 변화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이제 FSD의 채택률이 테슬라 오너들 중에서 10%밖에 안 된다라고 뭐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게 우리가 그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처음에 나올 때 그때와 똑같았죠. 저도 마지막까지 그냥 딴 거 쓰다가 아이폰 3GS 그거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바꾸면서 와 이게 뭐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아이팟은 있었죠. 아이팟에 와이파이 연결해서 뭘 하면 이게 전화까지 되면 진짜 놀랍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실제 전화까지 되고 더 기능들이 확 많아졌어. 야 뭔가 사람이 너무 다른 세상에 있는. 그때 제가 종로에서 받았는데 종로 거리에서 막 그 불빛 속에서 그 핸드폰을 들고 있는 내가 마치 미래에서 온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야. 약간. 그러니까 그게 한 번에 안 퍼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누구보다 남들이 뭘 하면 나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남들이 옛날 어른들이 얘기했잖아요. 한국인들은 남들이 저기 그 한양으로 가면 누구는 똥찜 지고 한양으로 간다라고 할 정도로 남들이 뭐 하는 거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스마트폰으로 대체된 국가가 한국입니다. 오히려 아이폰이 나온 미국보다 우리가 더 빠르게 아이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이 테슬라 FSD도 이제 알아가는 그 본격적인 초반에는 오히려 몇 명 소수만 알다가 그 파급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게 느껴지죠. 이제 앞으로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 한켠에는 있는 거야. 내가 운전하는 차를 사야 돼? 내가 돈 조금 더 보태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하면 조금 기다리다가 모델 Y나 모델 3에 미국산도 이게 되면 내가 운전 안 할 수 있는데 내가 계속 운전하는 차를 사야 되나? 이제 이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차를 바꿀 때. 그리고 주변에 그런 걸 한 명, 두 명씩 계속 늘어나. 그럼 누구는 애들이랑 100km, 200km 가는데 그냥 자율로 갔다 와서 편하게. 근데 나는 애 태우고 100km, 200km로 운전해야 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건 그 기술의 본토인 미국에서조차도 기자조차도 정보가 많은 사람조차도 이제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작 미국에서 FSD 채택률이 10%밖에 안 된다? 글쎄요. 10%나 된다는 게 공포 아닐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소프트웨어로 그냥 딸깍해서 주는 그 데이터에 그 전통적인 자동차가 삶인 그 투박한 미국인들조차도 그거 10%나 했을 정도예요. 자, 또 다른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V14를 타고 처음으로 장거리 로드트립을 경험했습니다. 전체 주행거리의 99.9% 이상을 V14로 달렸습니다. 세상이 정말 최고였습니다. 내연기관 차가 얼마나 빨리 주유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V14 없이는 그렇게 멀리까지 운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안 그래도 테슬라만 사더라도 사람들이 차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쉽고 그다음 뭐 스트레스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를 사면 대부분 기존에 내연기관 차 타시던 분들이 내연기관보다 주행거리가 더 많아집니다. 근데 FSD까지 거기 추가되면 말할 것도 없겠죠. 진짜 내가 어디 저기 강릉에 바다 보고 싶다 그러면 강릉 바다 찍고 그냥 가는 거야. 물론 시간은 좀 지겹겠죠. 근데 그 시간에 뭐 노래 듣거나 뭐 딴 생각하거나 뭐 머리를 잠깐 비운다 생각하고 근데 스트레스는 없어. 적어도 육체적인 스트레스 좀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 뿐이지. 근데 그런 거야. 우리가 학교에서 계속 앉아있잖아. 몸 풀 수 있고 앞만 보면 상관없으니까. 그러다가 바닷가에 도착하면 거기에서 내가 가볍게 뭐 바다 보면서 생각 좀 하고 잠깐 쉬다가 다시 뭐 집까지 서울까지 돌아오는 게 아무런 부담은 조금 있겠지만 기존의 내연기관 차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유지비도 적게 드는 전기차인데다가 자동으로 달려. 다른 세상이 오기 직전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한국인들은 아무래도 두려움이 있겠죠. 네. 자, 그다음 테슬라가 영국에서 모델 Y 스탠다드를 출시했습니다. 가격은 41,990파운드. 자, 요걸 보면서 우리가 느낀 게 뭐냐면 결국은 지금 혹시 모델 Y나 모델 3의 스탠다드가 미국 시장만을 위한 게 아니냐. 미국에서 소비가 조금 정체되고 있고 아무래도 거기에서 좀 생산량에서 좀 더 저렴한 차를 만들어서 판매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혹시 미국 한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그냥 기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그 스탠다드를 유럽으로도 보내고 있고 유럽의 대부분 국가에서 쫙 나오기 시작했고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내년 초부터 이제 생산이 얘기되고 있고 아니면 그걸 수도 있겠죠. 중국에서 생산량이 연말에 조금 그러니까 인도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게 그 모델 3, 모델 Y 스탠다드 생산을 위해서 뭐 라인을 조금 수정하면서 그런 것도 있겠죠. 여튼 모델 3 스탠다드나 모델 Y 스탠다드는 전 지구에 다 까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러면 결국 얘들이 한국에도 오겠죠. 그러면 이 한국에 오는 게 과연 내년에 이제 중국에서 생산 시작되고 중국에서 생산된 것이 올 것이냐, 미국에서 생산된 것이 올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 스페인에서는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차량에 대해서 무제한 자율주행 테스트가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그 사이버트럭의 DC 콤보 어댑터인데 또 미국인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이랬거든요. 한국에서 먼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NAC에서 야 우리가 이만큼 깔아놨는데 좀 괜찮지 않냐? 근데 계속 달라 하고 하니까 이제 나오는 것이고 근데 한국은 필수적이니까 먼저 나오는 거죠. 판매를 위해서. 그래서 이게 정작
한국에서 지금 미국인들은 이걸 못 삽니다. 근데 한국에서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새 어댑터는 테슬라 코리아 스토어에서 37만 5천 원에 판매되고 있고 이는 미화 $270에 해당한다. 이 가격은 현재 미국 시장은 공백을 메우고 고급 타사 제품과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가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액세서리는 북미에 언제 출시될지 출시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웃기게도 사이버 트럭용 이 어댑터가 한국에 가장 먼저 출시가 되어서 아마 이거 이제 뭐 요건 사면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게 팔아도 되나 모르겠지만 아마 미국의 교포들이나 그런 분들은 아마 한국에 아는 지인 통해서 어떻게든 좀 구해달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건 사이버 트럭 산 사람들에게만 지급이 되겠죠. 아닌가? 여튼 네, 한국만의 상황 디시콤보의 형태에서 이런 신기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자, 이게 혹시 한국은이라고 했지만 역시 한국은입니다. 바로 모델 3 프리미엄 롱 레인지 RWD가 나옵니다. 자, 인증은 됐고 그러면 내년에 이제 보조금 맞춰서 나올지 아니면 그 전에 미리 내버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나온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복합 주행 가는 거리가 551km입니다. 와, 이게 참 대단하다. 551km면 여기 지도상으로 한번 보시면 자, 대구까지가 280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도 그런 얘기들을 했죠. 주행 거리가 실제 이제 딱 한 80에서 100 정도 사이, 뭐 90 정도로 해서 가면 가장 전비가 잘 나오고, 그 정도면 보통 뭐 인증 주행 가는 거리보다 훨씬 더 잘 나왔죠. 근데 지금은 보십시오. 대구까지 280km고 그러면 거의 그냥 전비 좋게 해서 잘 나오는 그게 아니고 실제 인증받은 주행상 복합 거리로 서울에서 대구까지 왕복이 가능한 거예요. 충전 없이.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뭐 10% 미만으로 내려가는 게 그렇게 권장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급하거나 굳이 뭐 시간이 촉박해서 충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완충 상태면 네, 대구까지도 왕복이 이제는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대구까지 왕복하면 아마 한 10% 15% 이상이 남겠죠. 기존의 다른 차량들의 사례로 본다면. 그래서 와, 이건 진짜 작정하고 전비 모드로 운전을 하면 거의 650km 이상 타지 않을까. 그러면 야, 그 서울의 도심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거의 진짜 한 달에 한 번 반 정도만 완충을 해도 되는 정도인 거죠. 이제 전기차도 굉장히 걱정이 없겠다, 이게 나오면서. 그래서 이게 과연 가격이 얼마일 것이냐라는 것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자, 공식적으로 기존의 다른 차량들은 이렇게 인정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바뀐 게 모델 3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프리미엄. 자, 이게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에서 명칭을 변경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프리미엄이라고 왜 지칭을 할까요? 모델 3 하이랜드에 이걸 왜 프리미엄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스탠다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도 명칭을 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북미도 했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그 스탠다드가 가는 나라에서 다 나뉘어지거든요. 그 영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한국에서도 적어도 스탠다드가 들어오는 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름 정리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자, 그러면 그 들어오는 차가 중국산이냐 미국산이냐, 그게 우리는 가장 궁금한 것이죠. 적어도 분명한 건 들어오는 건 맞다. 근데 이 프리미엄은 지금 중국산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스탠다드는 어디일까 궁금합니다. 근데 얘는 그 서비스 센터를 비롯해서 그 인증용으로 들어왔던 차들이 스파이샷이 잡혔어요. 근데 지금 아직 국내에서 적어도 공식적으로 모델 3 스탠다드나 모델 Y의 스탠다드에 대한 스파이샷이나 뭐 위장막이나 뭐 인증용으로 추정되는 차량들은 한 대도 아직 잡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적어도 기존의 얘들은 이미 이제 서비스 센터나 이런 데서 딱 잡혔거든요. 이거 인증용 차량 아닐까요? 대부분이 다 아는 거죠. 하지만 스탠다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다. 그래서 과연 스탠다드가 들어오는 건 분명한데 어디께 들어올까? 그대로 중국 생산으로 이제 해서 들어올까? 아니면 미국으로 들어올까? 미국으로 들어와 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얘도 참 인기가 상당하겠죠. 자, 지금 전기차 시장에 지난달 기준으로 2등입니다. 모델 3가. 근데 주행 가는 거리 551km면 뭐 이제는 더 이상 걱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중국에서 가격으로 본다면 자, 기존의 후륜 RWD 그러니까 기존의 LFP 대비 가격으로 본다면 사실 우리나라 가격이 좀 애매하긴 해요. 설정하기가 지금 다 꼬여버렸어요. 모델 Y 때문에. 그러니까 모델 Y RW가 사실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게다가 최근에는 또 환율 문제도 있죠. 그러면 이걸 과연 어떤 식으로 가격이 책정이 될지는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한국의 가격이 좀 뒤죽박죽 꼬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한국의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도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도 나오겠구나 인증받은 후륜 롱레인지의 이름 앞에 프리미엄 명칭이 붙은 걸 보면 입니다. 감사합니다.